네, 수요일 오후입니다. 마감 앞두고 프로들은 어디를 봤을까요?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와 함께 오늘장 마감 앞두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임순지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 엇갈리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단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바로 LCC입니다. 하늘길을 대폭 넓힙니다. 운수권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비행기도 사들이고 채용도 넓히고 LCC와 관련된 호재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름 성수기 주가도 본격적인 이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사실 이 얘기를 저희가 상반기 동안 여러 차례 했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 얼마나 더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느냐가 정말 궁금한 자리인데 네. 일단 오늘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신 게 아닐까. 네.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LCC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엔데믹 이후에 이제 외국인 방문객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해외로 나가시는 그런 이제 관광객도 많아지면서 LCC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런 관계로 연결한다라고 보면 이제 항공사 관련돼서 2분기가 상대적으로 좀 비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사가 성수기가 그 겨울과 여름 시즌인데 뭐 우리나라 이제 방학하고 같이 맞물려 있죠. 이런 이제 시즌 이외의 시즌은 좀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로 나가시는 그런 이제 여행객 수가 많지는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여행객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근처인 뭐 일본이나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으로 이제 여행객 이 많아지면서 LCC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도 올해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뭐 2분기에 도 상당히 좋아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사에서 이제 항공유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전체 영업 비용 중에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비용 항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원유 가격 유가가 한 $70 전후로 움직이면서 항공유해 가격도 최근 좀 하향 안정세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작년에 비하면 한 30-40% 이상 지금 항공유 가격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항공회사 입장에서 보면 영업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 뭐 환율도 지금 1,300원대에서 일단 뭐 안정화를 일단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3분기가 되면서 이제 여름철 성수기 시즌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뭐 어차피 뭐 방학 때 움직인다라고 멀리 가는 것보다는 뭐 가깝게 움직이시다 보면 LCC 항공을 많이 이용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LCC 항공에 대한 실적도 뭐 3분기에도 여전히 호조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행 계획 있으세요? 네, 지금 뭐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네, 가을철에 일본으로. 네, 사실 성수기 때 너무 사람이 많고 더우니까 네, 그렇죠. 오히려 가을 겨울을 지금 공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 같은 내용 지금 유가도 얘기해 주셨고 오늘은 또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또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영향권 안에 주가가 한 차례 좀 올랐었잖아요. 네. 1분기는 실적이 좋았고 말씀하신 성수기 때는 이미 좋을 거라는 예상이 연초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2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다는 것에 본격 회복세구나, 안도하는 랠리가 지금 펼쳐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올라가면 이제 좀 조정도 받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실적 베이스로 보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에 이제 주요 항공사의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은 한 4.2%, 영업이익은 한 50% 감소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이제 화물 관련된 이제 수익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여객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 와중에서 영업수익이 상당히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에 226억 정도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293억 정도로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진에어 같은 경우도 뭐 매출도 뭐 크게 증가를 하겠지만 영업이익도 247억을 기록을 하면서 뭐 일단 LCC 주요 3사 같은 경우는 전부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오늘 장중 900원을 하회합니다. 898원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지금 엔저 트렌드가 대단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달 말에 BOJ가 있어서 과연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갈까? 긴축하지 않을까? 물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역대급 엔저 현상 때문에
이쪽 노선이 많은 LCC가 네. 수혜를 받을 거다. 이 트렌드 계속 이어갈까요? 네,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급격한 뭐 통화 정책의 변화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긴축 관련돼선 뭐 지난번 이제 그 일본은행 총재가 이제 포르투갈 이제 중앙은행 협의회에서도 일단 현재 상황을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긴축 관련된 부분은 아직은 조금 이른 그런 이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엔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엔저가 쉽게 뭐 다시 엔고로 바뀌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 네. 보면 엔저 상황에서 뭐 많은 이제 그 여행객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 싸죠. 네, 뭐 가서 뭐 살 물건도 많으실 거고요. 또 뭐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일본과 관련된 그런 이제 여행 수요는 꾸준하게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좀 난항을 겪잖아요. 네, 예. EU 쪽에서 또 심사를 유예했고 물론 대한항공 쪽에서는 통합에 계속 올인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곤 있습니다. 결국 그 방향대로 간다면 그 밑에 단에 있는 LCC 통합도 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LCC 1위인 대한항공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 하던데 예. LCC 안에서의 시장 재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현재 LCC 1위는 제주항공이죠. 네. 그리고 일단 뭐 3사가 이제 통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나 계열의 이제 항공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에어는 이제 대한항공 계열의 이제 회사인데 문제는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가 대주주긴 하지만 부산시와 부산 지역에 있는 그 그러니까 상공업자들이 같이 이제 출자를 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이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뭐 합병을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합병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통합 LCC에 대한 뭐 부분은 물론 이제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뭐 우려가 커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슬롯이나 그다음에 운수권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거의 뭐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부가 풀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이제 풀리는 게 해외 그 항공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내 LCC 항공으로 옮길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 뭐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뭐 국내 뭐 국토부가 뭐 정부가 입장에서 보면 국내 항공사가 관련된 이런 이제 슬롯을 그러니까 이런 운항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면 기존의 대한항공사를 제외한 LCC 항공사에 이런 기회가 이번에 찾아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 이렇게 이제 LCC 회사에서 중장거리 노선을 이제 확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뭐 단거리 노선의 중장거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장거리 가능한 TWA 쪽도 네. 이제 감안해 네, 볼 그렇죠. 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적인 측면은 없을지도 우리 우원명 부대표께 여쭤볼게요. 사실 2분기까지도 생각보다 1분기를 넘어선 좋은 실적을 낼 거다 했지만 결국은 그 상반기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을까? 예.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도 있는데 피크아웃 우려를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리스크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항공사들 관련해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주가도 사실은 뭐 최근에 이렇게 큰 어떤 변동성에 대한 움직임은 없었는데 일단 공통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를테면 경기 침체가 여전히 좀 지속이 되더라도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다라고 친다면 이제 뭐 가게들의 어떤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일본 쪽 항공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LCC 관련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보복 소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수요 측면에서 뭐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겠지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그 시장 외적인 변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인 방류 뭐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이제 정서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 어떤 여행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엔화가 워낙 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관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는 좀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리스크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정도가 정체되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다라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항공사들 보면 대부분 항공사들이 이제 비행기를 리스를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네.
뭐 그걸 사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빌려서 리스를 통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리스료가 이제 증가하는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리스료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이제 달러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크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과 연관돼서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향후에도 크게 이제 올라갈 개연성은 뭐 지금 상황에서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빠질 개연성도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환율 쪽으로도 생각을 해본다고 친다면 큰 변동성은 글쎄요, 뭐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크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와 연관된 부분들과 연관해서는 항공주들 특히 이제 일본 여행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좋은 심리가 반영될 수 있는 주가 상황이다. 그럼 탑픽 좁혀보겠습니다. 사실 LCC를 꼽아주셨지만 대표님, LCC는 상반기의 고점을 다 넘질 못해요. 오늘 대한항공이 또 오히려 연고점을 경신하는 모습 속에 이쪽으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SC보다는 LCC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탑픽은요? 네, 탑픽은 그중에서 티웨이 항공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매출 비중을 1분기 매출 비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제선 매출 비중이 이제 80%대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작년 동기에 한 6%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뭐 국제선이 그만큼 많이 지금 뜨고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와 더불어 이제 작년 이후에 이제 신규 여객기를 계속 도입을 하고 있으면서 뭐 수송 거리나 그다음에 인원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작년 이후에 뭐 A330, 300이나 그다음에 B737, 이런 이제 신형 항공기를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분기에 영업이익도 23%로 LCC 중에선 2위를 기록할 만큼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보다 매출은 194% 증가한 2,752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93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반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여름철 특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5대 신규 여객 항공기를 이제 도입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수송 인원도 증가를 한다라는 게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반납하는 이제 장거리 노선에 관련돼서 입찰을 이제 참여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신규 도입하는 항공들이 중장거리 노선도 이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인천 시드니 노선은 이미 취항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에 뭐 장거리 노선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와이나 로마, 파리 같은 노선으로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뭐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한 300만 주 이상 지금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오늘 뭐 조금 하락은 보이고 있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좀 눌림목이 있는 한 3,100원 전후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3,700원, 손절은 2,7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직고점은 넘어설 거로 보세요. 네. 1차로 3,700원 주신 그렇죠. 거고.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나왔던 4월 고점이 3,800원대인데 1차적으로 지금 3,700원 주셨고요. 그 흐름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한 차례 더 여쭤보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장거리 노선과 관련해서 오히려 LCC 안에 또 새로운 탑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탑픽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보죠. 자,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배당주, 찬바람 불면 오히려 늦다. 더울 때 지금 이 시기를 주목하자. 하반기에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고배당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원명 부대표께서 이쪽을 봐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계절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연말에 보셨다가 이미 팔으셨을 거고 이제 가을쯤 봐야지 하셨을 텐데 지금 딱 무더위에 고배당주를 들고 오셨어요.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대부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배당주 하면 언론에서도 많이 기사화되는 분들이 한 11월 달 되면 이제 집중적으로 고배당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주가 흐름을 딱 쳐보면 대부분 이미 여름부터 좀 올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막 기사화가 되고 뭐 어느 회사는 배당을 얼마를 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주가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오히려 배당락을 통해서 배당을 받지 않을 투자 어떤 그 방법이라면 지금쯤 배당주들을 사서 그때 많이 올라와 있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찬바람 불 때 배당주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주 투자는 여름에 사시라, 그러니까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라는 그런 어떤 정식 격언과 맞닿아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고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좀 사모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주들, 특히 이제 고배당 관련된 종목들은 대개 보면은
나중에 보시면 7월 정도부터 이제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11월 달 중간 정도 지나면서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체되는 상황에서 이제 배당을 받을 거면 배당락을 경험하는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굳이 배당주라 그래서 꼭 연말 지금에서 찬바람 날 불 때 사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정도쯤에 주가들이 좀 사실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저는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0월, 11월에 들어가면 이미 좀 선반영된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선점하자는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사실 그런데 상반기를 돌아보자면 워낙 또 성장주의 붐이 대단했잖아요. 그 때문에 철저하게 투자자들이 좀 성장주를 외면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볼 수 있는 매력도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계절적인 부분, 시기적인 부분을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를테면은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고배당주 관련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대형 금융주들, 은행주들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대체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에 있는 종목들의 그렇죠. 배당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쪽 종목들은 연초 이후에 사실은 주가가 거의 안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상반기 동안에 성장주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섹터들이 많고 주가 수익률이 좋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친다면 꾸준하게 기업 이익이 나오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이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간에 조금 안정성을 좀 가져가면서 물론 이제 그 투자 기간이 조금은 뭐 예를 들면 길다고 할 수도 있죠. 이를테면 지금 사서 뭐 대충 11월 달 아니면 12월 초 중순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좀 길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주식 사가지고 사실은 뭐 한 6개월, 4, 5개월 들고 가는 게 뭐 길다라면 길 수도 있지만 길지 않은 그런 투자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나쁘지 않은 어떤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외면하고 있는 현재가 오히려 적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또 역발상으로 지금 접근해보자. 하나씩 좀 여쭤볼까요? 임순지 대표님은 이쪽 어떻게 보세요? 대표적으로 금융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눠서 봤을 때 일단 증권주 안에서도 이 꽤 시가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장사 상반기만 놓고 보면 일단 장사 잘 돼야 여기서 또 나눠줄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죠. 증권은 최근 PF 우려도 꽤 크고 실적 안 좋을 거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던데 배당 매력만 포커스를 맞춰봤을 때 지금 매수 관점 유효해요? 일단 뭐 증권주는 조금 배당 쪽으로는 조금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증권 관련주는 이제 과거에 이제 배당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이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뭐 작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증권사 배당이 2에서 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뭐 전체 작년도 상장 회사의 배당 수익률이 2.3%니까 이거와 이제 비슷하거나 하면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 이제 PF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제 2분기에 나왔었던 CFD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대손 관련된 이제 충당금을 많이 쌓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충당금으로 인해서 이익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줄어들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에 따라서 지금 뭐 상위 그 5개 증권사의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한 7,500억이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작년 동기 대비 한 40% 이상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증권주 관련돼서 뭐 배당적인 매덕은 뭐 그러니까 예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조금 생각하시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 이제 은행 관련주들은 좀 여전히 배당 관련 쪽으로 이제 높게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과거에는 연말 배당을 했는데 요즘엔 이제 분기나 반기 배당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 시즌이 좀 나눠지고 있다라는 점도 투자하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은행권들의 이제 배당 수익률을 보면 연으로 보면 뭐 신한은행이 가장 낮은 5.9%, 그다음에 우리금융이 가장 높은 9.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뭐 은행이 정기예금인데 그거에 뭐 두세 배 이상의 수익률을 작년에 이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었던 측면이 있어서 아마 배당 수익률이 좀 더 높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 업종 자체가 이런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많이 증가를 하지만 정부 규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연 배당을 얼마만큼 허용을 할지가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좀 참고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융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은행주가 있지 않습니까? 우원명 부대표님은 어떠세요? 은행은 지금 매수 적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 수준을 봤을 때 안정적으로 좀 사셔도 되는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이를테면은 최근에 보면 은행주 관련돼서 이제 은행들 업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대마진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축소된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래서 뭐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익단에서 그러니까 이익만으로 본다면은 은행주들의 이익은 크게 훼손되거나 뭐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고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이를테면 이제 금융주들 뭐 증권업종도 같이 묶여서 계속 되는 이야기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침체 지속에 따른 어떤 PF 건전성 이 부분 연관된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형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PF 연관된 그 부실과 연관돼서 노출되는 익스포저가 거의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부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부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PF 특히 이제 그 브릿지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PF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브릿지론이라는 부분을 좀 검색을 하시고 찾아보셔서 그와 연관된 부분들 익스포저가 큰 회사가 어딘지 이런 부분은 많은 데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대형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뭐 주가 흐름이나 아니면 저쪽에 배당의 어떤 배당주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연말 배당 가능성 이런 부분과 연관지었을 때 저는 뭐 지금 사셔도 충분한 매력이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은행은 건전성 때문에 PF 쪽 많이 익스포저를 줄였잖아요. 네. 증권주 쪽으로 더 높이는 이런 움직임 속에 은행은 괜찮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증권, 은행 좀 엇갈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쪽만 좀 여쭤볼게요, 네. 대표님. 현대차의 경우에는 정말 실적 역대급 잔치다. 네, 이렇게 그쵸. 표현을 합니다. 물론 반기 배당은 이미 늦었습니다만 올해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연말을 노리자면 한 해 동안 자동차 꾸준히 실적이 좋다면 네. 지금 사는 것 네, 어떨까요? 뭐 지금 사서 뭐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이미 좀 아니면- 올라가지고. 그래도 뭐 추가적으로 지금 영업이익가 지금 뭐 현대차나 기아를 보면 PR을 보면 뭐 4배, 6배, 그러니까 현대차가 한 5배가 좀 넘는 수준이고요. 네. 뭐 기아 같은 경우는 4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그렇게 막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런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주가가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만약 배당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 작년에 한 4% 정도의 이제 배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뭐 현대차가 뭐 연간 기준으로 올해 한 영업이익이 13조 정도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현대차 입장에서 연간 영업이익이 25% 이상을 지금 배당을 하겠다라고 이제 미리 이제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주가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5% 가까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지금 배당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5% 이상, 6%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뭐 이런 배당 관련된 투자로 해서 뭐 갖고 계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그런 선택 아닌가 싶습니다. 탑픽 추려 보겠습니다. 은행주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부 대표님 어느 종목 가져와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이제 그 관련돼서 고객분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린 종목이 이제 기업은행이거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영업 실적으로 보면 뭐 다른 대형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적죠. 뭐 상대적으로 좀 적게 결대 규모는 좀 작은데 배당, 그러니까 주가 수준 대비해서 배당 성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기본적인 배당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오늘 탑픽 종목도 기업은행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제 실적 부분과 연관지어서 배당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줄어들거나 하게 되면 배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일단 2분기 예상치이긴 하지만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900억대 중반 정도, 9,000억 가까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FN 가이드상으로 보면은 올해 연간 예상 영업 전체적인, 그러니까 연간 영업이익,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 3조 8천억 정도 수준 예상이 되고요. 3조 8천억 정도 수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소폭이긴 합니다만 증가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뭐 상당히 적다라고 판단이 되고, 앞서 이제 그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그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이를테면 조금 규제를 하는 아니면 이제 그런 뭐 흐름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제 주주 친화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흐름들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형 은행들, 우리나라 이제 그 시중은행들의 어떤 주주 친화적인 정책, 뭐 단적인 예로 배당 성향 증가 높이는 거죠. 이런 부분의 어떤 흐름들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배당 보시면은 주당 이제 96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으로 보면 10,000원대 초반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 9% 중반 정도 배당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8,000~9,000원대에 있는 주가에서 960원을 배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가 수준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말씀드린 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싸게 살수록 배당 수익량 유리하죠. 유리합니다. 그래서 네. 가격 전략으로는 일단 뭐 지금 10,000원대 초반 정도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사셔도 되는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혹시나 뭐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에 따라 주가가 좀 더 빠져준다면 오히려 고맙게 더 싸게 사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한 7월 정도, 한 달 정도를 조금 쭉 사모아 가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만약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온다고 친다면 한 12,0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은행 같은 경우 시중은행도 마찬가지고 배당을 겨냥한 그런 투자라고 한다면 그렇죠. 싸게 살수록 더 이익이기 때문에 뭐 손절가는 일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DB금융투자에서도 작년 배당 성향이 28%였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배당 수익률 9에서 10% 대비 저평가된 지금 구간에서의 호평을 좀 내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12,000원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차익보다는 배당이죠. 이런 움직임 속에 하반기에 좀 흔들릴 시장 안에서 하나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포트 안의 배당주로 기업은행 탑픽 제시됐습니다. 투자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오늘 임순재 대표, 우원명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